안녕하세요. PPT 실무 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PPT로 영상 만들기의 4단계, 바로 현장감 있는 특별 영상 제작편입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로 온라인 강의 영상을 만드는 총 4가지 단계 중 지금 바로 4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파워포인트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는 이미 영상 제작에 대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앞선 강좌들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런 걸 만들어 본다는 거죠. 제 유튜브의 모든 강좌가 100%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보는 이 영상도 바로 제가 혼자 촬영해서 또 역시 제가 혼자 파워포인트로 편집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담아서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셀프 촬영한 그런 비디오 파일을 각각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에 각각 넣고 적당한 애니메이션, 배경음악, 필요하다면 텍스트나 이미지, 또한 참고 페이지가 전체 화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런 제 모습을 또 한 곳에서 촬영은 했지만 슬라이드에 배치할 때 가운데든 아니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하는 대로 넣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그냥 좌우 대칭을 해서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색다르게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4단계 강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죠. 다른 강좌에 비해서 설명할 부분도 많고 기능도 매우 복합적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체 영상 제작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나홀로 촬영하는 방법과 또 편집하는 핵심 몇몇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혹시 놓치신 부분은 반복 학습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강좌 전체 정말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 제작의 다른 강좌들을 먼저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좌를 만드는 저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나홀로 영상을 촬영할 때 준비물은 이 3가지면 됩니다. 휴대폰 거치대, 그리고 깨끗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배경지와 배경 거치대 이렇게 필요한데요. 배경지는 흰색이 좋습니다. 그래야 촬영할 때도 깨끗한 감이 있지만 또 나중에 편집을 할 때 빈 공간을 메꾸기가 가장 쉽게 됩니다. 여기서 배경지 거치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벽면에다가 흰색 배경지를 붙여서 사용해도 되겠죠. 그런데 혹시 벽면이 그냥 저는 흰색 벽지다. 그래서 벽을 그냥 배경으로 촬영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그 벽의 울퉁불퉁함 때문인지 조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종이라도 좀 배경지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요즘 휴대폰은 웬만한 마이크보다 음성 녹화 품질이 훌륭하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크 사용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촬영한 대로만 사용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한꺼번에가 아닌 슬라이드 하나의 분량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촬영하면 됩니다. 나의 뒤쪽에다가 배경지만 깨끗하게 보이도록 각도를 잘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는 셀프 카메라 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좋죠. 스스로 그래야 각도를 잘 볼 수 있으니까요. 만일 휴대폰 성능이 나는 안 좋아서 별도의 마이크로 좀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 불가능은 아니나 나중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2개를 다 삽입해서 그 편집할 때 번거로운 작업은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슷한 작업이 조금 이따 나오긴 합니다. 만일 휴대폰으로 촬영한 비디오를 파워포인트에 삽입할 때 코덱이 없어서 삽입되지 않는다,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곰 인코더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mp4로 저장했는데 그 후 삽입이 잘 되었고요. 그 곰 인코더에 대한 사용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나 필요하다면 검색을 해서 배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무료 버전으로 그냥 사용을 했는데
이 무료 버전의 경우 5분 후에 워터마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은 원래 5분 안쪽으로 짧게 끊어서 촬영하기 때문에 워터마크는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실습해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삽입을 해 보겠는데 이 비디오는 그러니까 인코딩이 거쳐진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만 해도 그냥 삽입이 되고요. 전체적인 슬라이드 안에 꽉 차게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디오를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 그냥 불필요한 앞과 뒤에 이제 좀 잘라버려야 될 것이 있어서요. 자, 그런 다음 요거에 이제 서식 들어가서 조금 비디오에 그 화질을 밝기 대비를 좀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밝기 대비를 한 요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네,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비디오에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잘라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잠깐 보시면 네, 이렇게 비디오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켰다가 껐다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혼자 이제 다 찍힌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재생 탭에 들어가서 자, 우선은 비디오 삽입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네, 시작해서 자동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앞에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적당하게 잘라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얼마만큼 잘라내면 좋은가 미리 제가 조금 준비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5초 392 네, 요 부분을 직접 쓰겠습니다. 5.392 이러면 네, 똑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길게 찍었지만 앞단만 쓰겠습니다. 자, 요 부분 다시 비디오 트리밍해서 뒷부분을요 11초 584로 네, 여기 11.584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앞과 뒤에 불필요한 부분 없이 지금 인사하는 장면이 이제 남겨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클래스토 PPT 실무 강사 이희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배치를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만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디오를요 이렇게 더 키우면 자 여기 지금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요 작은 화면으로 요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뭐 이런 것도 상관없으십니다. 여기 비었다고요? 나중에 채워줄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서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위치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좌우 대칭을 하셔도 상관없죠. 회전을 해가지고 좌우 대칭 또 색다른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자, 아까 했었던 요 모양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여기 2번 슬라이드에 준비한 이 텍스트를 넣을 건데 이 텍스트를 그냥 넣게 되면 좀 지저분해요. 제가 흰색으로 찍기는 했는데 약간은 비춰지는 거라 좀 요런 형식이 나왔는데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요런 그라데이션 있죠. 이 그라데이션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차츰차츰 투명 그라데이션 이렇게 흰색으로 만든 겁니다.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으면 자 여기 흰색이 딱 연결되면서 네 여기 이쪽에 잘라버려야 되는 부분 이제 보이시죠? 네 요거 그냥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 그냥 두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흰색 그라데이션을 하니까 훨씬 더 깨끗해졌죠. 네, 보기 싫으면 좀 잘라버릴까요? 네, 이거 비디오 잡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자르기 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대로 딱 잘라줍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깨끗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 이 시점까지 복사를 좀 해오고 그런데 얘가요 애니메이션 창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동영상 제일 위에 있는 이 동영상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어떤 관계냐면요 이 동영상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에서 이전 효과 다음에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 같은 경우는 효과 옵션에서 지금부터 1슬라이드 후 이렇게 고쳐주셔야만 한다 하는 거죠. 2슬라이드 안 되고 1슬라이드 후.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가서 붙는 거 보이시죠? 딱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 애니메이션 걸어놨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이 바로 이제 전환 탭에서 그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 후를 자 0으로 해 두셔도 됩니다. 원래는 다음 시간 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최종 시간,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 원래 비디오의 최종 시간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고 그 시간을 뭐 6.16 이렇게 썼었지만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비디오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딱 나오고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0초여도 끝까지는 다 재생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넘어가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요. 안녕하세요. 클래스도 PPT 실무 강사 이희정입니다. 네, 잘 넘어간 거 보이셨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코딩이 완료된 비디오를 삽입을 하고 또 비디오의 밝기를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트리밍을 이용해서 비디오의 앞뒤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슬라이드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흰색 그라데이션으로 나머지 빈 공간을 깨끗하게 메꿨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삽입하고 또 애니메이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있는 거를 썼고요. 그 다음 비디오의 효과 옵션으로 들어가서 1슬라이드 후 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텍스트의 애니메이션 중에는 이전 효과 다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동하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전환 탭에서 다음 시간 후 한 다음에 최종 시간까지를 모두 설정하진 않고 0으로 설정해도 된다 했는데요. 이것은 비디오를 시간에 맞게 트리밍을 딱 잘라놨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 또 전체적으로 또 아까와 비슷하게 그렇게 꾸며놨습니다. 인코딩한 이 비디오 삽입했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리고 밝기 대비, 애니메이션 있는 텍스트까지 다 삽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회사인 네오 프레젠테이션 한 이쯤에서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멋지게 착착 나오는 거, 뭐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음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디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비디오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같은 경우는 10개 슬라이드도 넘길 수가 있고 뭐 100개도 넘길 수가 있는데 비디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효과 옵션에서 설정을 해봤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비디오에 있는 그 음성만을 오디오 파일로 꺼내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첫 번째 방법으로 비디오에 있는 뭐 비디오 자체를 인코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성 파일로 재녹음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방법으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곰 레코더 있죠. 제가 음성 녹음하는 곰 레코더를 여기 부분에서 이 마이크로 녹음하는 거 말고 PC 사운드로 녹음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녹화를 하려면 녹화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틀어주는 거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회사인 네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회사를 회수로 16년째 운영 중이고요. 네, 지금 재생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녹음 파일 자체가 훌륭한 그 음성 파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회사인 네오. 네,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음성을 녹음하면, 그러니까 음성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것을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 파일을 삽입을 할게요. 자, 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일단 비디오에서도 음성이 나오는데 오디오에서 또 나오니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 두 개가 싱크가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단 제대로 트리밍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요것을 자, 여기 애니메이션 창 볼게요. 일단 음성 파일을 재생해서는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하셔야 되겠고,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위로 올려야 되겠죠. 비디오보다도 먼저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요것을 갖다가 효과 옵션 들어간 다음에 지금부터 몇 개 슬라이드를 할까? 지금 내가 넘기고 싶은 모든 슬라이드를 다 넘기는 거죠. 지금 이거 개수가 잠깐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자, 10개예요. 그러면 뭐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효과 옵션 지금부터 10개 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또 넘어가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싱크가 맞는지 일단 여기서 모두 재생을 해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네, 이게 훨씬 늦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먼저 아까 재생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녹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잘 맞춰서 트리밍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재생 탭에 오디오 트리밍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을 잘 맞춰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가져왔는데, 그냥 2.024 뭐 이렇게만 해서 하시면, 자, 요거 한번 다시 모두 재생해 볼게요. 네, 이 정도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근데 뭐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딱 맞춰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살살 조절하면서 뭐 그런 스킬은 또 나중에 생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비디오를요, 아예 음성을 소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비디오 잡고 재생, 그런 다음에 볼륨에서 음소거. 이러면 이제 음성이 겹치지 않고 하나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각각의 이제 전환 탭에 가서 여기서 그러면은 얼마만큼 머물 것이냐 시간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뭐 여기는 2.5초,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0초, 뭐 이렇게 알아서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설정을 여기 이 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나 보세요. 자,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디오 자체가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트리밍을 아예 2.5초까지만 트리밍을 해준다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이게 비디오예요. 비디오에서 효과 옵션 들어가가지고 지금부터 1슬라이드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슬라이드 쇼로 볼게요. 예, 화면이 잘 넘어가고 있죠. 네, 음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디오에서 음성 파일인 오디오만 곰 녹음기를 이용해서 추출을 했죠. 그런 음성 파일을 다시 삽입을 하고, 효과 옵션에서 지금부터 10개 슬라이드 해서 전체 넘어갈 그 슬라이드 개수를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 음성 파일을 트리밍을 해서 비디오와 싱크를 잘 맞췄고요. 다음에 비디오의 볼륨은 이제 음소거를 해서 녹음 파일만 나오게 했습니다. 오디오만. 다음 전환 탭에서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다음 시간 후 해서 각각 전환 시간을 알맞게 입력하는 작업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비디오의 효과 옵션에서도 지금부터 1슬라이드 이거를 꼭 해주셔야만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은 특이하게 하나의 비디오를 좀 길게 찍어서 단편 강조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는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제 잘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한 문단 한 문단씩 딱딱 잘라서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을 슬라이드화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이 비디오를 제가 트리밍까지 해놨는데요. 이 트리밍 보시면 여기 한 부분만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이 글씨에 대한 거죠. 만족스럽지 않았던 글은 과감히 버리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비디오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인위적이어 보이겠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지금 왜 자연스럽냐면 여기 그라데이션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쪽으로 딱 이동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재생해서, 물론 자동 실행 다 되어 있고요. 비디오 트리밍 가서, 자, 여기까지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죠. 이제는 파워포인트 하나만 제대로 배워서 이 모든, 네, 뭐 미세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저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환 탭에 일단은 요거는 일단 0이어도 되고, 지금 이 비디오가 가진 최종 시간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될 일은 여기 비디오에서, 자, 애니메이션 창의 비디오에서 이 효과 옵션에 반드시 지금부터 1슬라이드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얘 뭐예요? 이전 효과 다음에 있는 거죠. 이것과 같이 연동이 돼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복사한 거, 그 복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창에 지금 맨 아래쪽에 있네요. 요것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효과 옵션 들어가서 지금부터 1슬라이드, 네, 요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복사를 해서 똑같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넘어가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익숙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던 툴은 과감히 버리세요. 이제는 파워포인트 하나만 제대로 배워서 이 모든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단편 잘라서 강조하는 거. 근데 지금 좀 부자연스럽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분 있죠.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쇼로 봤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이제 내보내기만 하시면, 이제 파일에 내보내기 하셔서 영상으로 해서 그대로 하시면 이 부자연스럽던 부분이 그래도 잘 연결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비디오를 각각의 슬라이드에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장소로 트리밍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각 슬라이드에 비디오의 이미지에 그 배치를 좀 변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 각각의 전환 탭에서 다음 시간 후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디오의 효과 옵션은 각각 모두 다 지금부터 1슬라이드 후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파일에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해서 최종 비디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된 영상을 한번 제대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클래스톡 PPT 실무 강사 이희정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제작 회사인 네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회사를 회수로 16년째 운영 중이고요. 기업, 대학, 기관 등 프레젠테이션 온오프라인 강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총 4권의 파워포인트 및 프레젠테이션 실무서를 집필했고요. 유튜브 채널인 이희정의 PPT 실무 테크닉, 그리고 PPT 템플릿 관련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일단 중요한 제안서들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수 강사는 물론 종교인 등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PPT로 온라인 강좌를 만들고 있고, 중고 대학생들은 이미 PPT를 이용해서 과제 및 발표, 그리고 각종 공모전, 지원 사업 등에서의 대면 심사 등 다방면에서 PPT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마케터들도 PPT를 활용해서 페이지 운영이나 아니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발표용 제안서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강의 영상, 홍보 영상, 각종 인트로 영상 등 그런 영상 제작에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제 유튜브 강좌가 전체 100% 파워포인트로만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는 카드 뉴스, 연하장, 안내문, 영상카드, 스토어 상세 페이지, SNS. 요즘은 온라인 강좌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까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파워포인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별 강좌를 추천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희정으로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로 오실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하나로 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방법 및 강의용 템플릿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워포인트 실무 관련 많은 고급 강좌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문 프리젠테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제들의 퀄리티가 높고 실무에 꼭 필요한 유용한 강좌들이라 자부하오니 꼭 구독해보세요.